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규현입니다. 네, 오늘은 세력 종목 주간 공시 내역 12월 3주차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드로 리튬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이제 냈죠. 12월 13일 날.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최대 주주의 특별 관계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추가하고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예약 계약까지 또 체결하고 뭐 특별 관계를 해소를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보시면은 이전보다 보유직 등 보유 비율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주요 계약 요거는 뭐 어쨌든 간에 똑같이 간다. 자, 요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기 특별 관계자 중 조현성, 이한민, 김지수, 황진혁은 보고자의 직원이다라고 말씀을 여기 글에 적혀 있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김지수 이분이 이제 리튬 사모펀드 거기 조합에 250억을 낸다고 했을 때 이 사람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 김정우 씨 따님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거기에 있었던 리튬 플러스의 과장이었다. 과장 이름이었다. 그죠? 자, UM 기술 개발 투자 조합 1호 여기에 있는 이 두 사람이 리튬 플러스의 직원이에요. 리튬 플러스의 직원. 이 직원들이 여기를 갖다가 이제 투자 조합을 만들고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랑 투자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리튬 플러스는 여기에 깊게 관여가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여기 리튬 클럽 사모펀드 투자죠. 요것도 그렇고. 그런데 과거랑 다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원래 여기는 지금 권경이라는 사람이 지분을 크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권경이가 투자를 한 게 그 다이나믹 홀딩스에 최대 주주로 들어갔었잖아요. JM 홀딩스였나? 하여튼 뭐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요 자금이 아마도 초록뱀 자금일 것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요 사람이 지금 빠졌어요.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채워진 모습. 그다음 KLP 투자조합 요것도 그렇고 그죠? 누가 그 게시판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GP클럽이 나가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인수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근데 GP클럽은 제가 말씀드렸죠. 국보 인터내셔널을 통해가지고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간 건데 요 국보 인터내셔널이 원래 초록뱀 E&M 초록뱀 관련한 자회사였다. 근데 공시가 최근에 나왔을 때 요 국보 인터내셔널을 갖다가 초록뱀에서 다른 쪽에 팔았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영광이가 끊긴 거죠. 끊기면서 GP클럽도 같이 나가는 모습. 그래서 GP클럽이 이탈한 게 이 초록뱀이랑 아무래도 뭐 사이가 좀 틀어지지 않았나. 본영도랑도 다 사라졌죠. 보시면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JH 투자조합 1호에 또 이제 뭐 황진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도 JH 투자조합 1호가 다이나믹 디자인을 갖다가 인수를 그때 한다고 막 얘기를 했었던 부분. 그래서 리튬 플러스는 어쨌든 간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온영두든 뭐 온영식이든 뭐 이쪽 관련된 게 그 라인, 온영두 라인. 온영두 라인에 깊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휴센텍과 초록뱀 요 라인에도 깊게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록뱀 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인물들이 다 사라지긴 했지만요. 자, JH투자조합 2인 여기도 어반 리튬이 있는 건데 어반 리튬은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 WI라서 변익성인가? 이 사람은 아예 다른 쪽인지 이것도 궁금하죠. 자, 리튬 플러스 특별 관계자수 보시면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우리에게 공시하지 않고 특별 관계자수를 갖다가 다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도 뭐 상관이 없나 봐요. 왜냐면 뭐 특정 비율 이상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어쨌든 공시는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국진성 씨가 매도를 한 거 말씀을 드렸고 자 세부 변동 내역을 보면은 요렇게 그 기존에 있었던 남홍기 일가 있잖아요. 남홍기 일가들이 요렇게 팔았어요. 요 가격에 5,400원대에 JH 투자조합 1호에게다가 팔았고 리튬 클럽 사모펀드 1호에도 팔았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UM 기술 투자조합에도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청산을 할 수 있는 물량이겠죠. 근데 그 물량 수량 자체가 상당히 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거의 500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되어 있죠. 리튬 플러스에 팔았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코리아 SE의 최대 주주들이 분배를 한 게 주식을 리튬 플러스 그 다음에 UM 뭐 아까 보셨던 JH 이런 식으로 나눠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팔아도 의미가 없,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보시면 여기에 SL홀딩스 요게 온영두 요쪽이잖아요. 온영두 맞나요? 이름이 생각나는 하여튼 온씨라인이죠. 온씨라인. 근데 요 주식이 지금 어디로 간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딱 빠져버렸어. 그리고 요것도 절반으로 줄어버렸고, 그죠? 지금 자기들도 이걸 갖다 공시를 하면서 내용 자체가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그리고 상당히 의문스러운 게 여기 보시면은 조현성, 이한민 이 두 사람이 직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뭐 적지는 않아요. 아니,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79년생이면은 뭐 적어도 한 44세, 그리고 요분도 한 45세, 뭐 43세 요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보시면 매수가 60만 주예요. 60만 5,800주.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5천원만 가정을 했을 때 보면은 1인당 30억 2,900만 원씩 이 종목을 샀거든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죠? 이것도 의심스럽죠. 왜냐면은 이 사람 두 분이 얼마나 잘 살길래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사실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세력의 일가 친척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반인들에게 30억을 갖다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아래 있는 조합원들이랑 보시면은 아예 금액이 다르잖아요. 심지어 여기 SL홀딩스에 얘는 진짜 뭐 작전 세력 중에 작전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10만 주밖에 못 산 상황이에요. 11만 7천 주. 그러면은 이 금액 자체를 나누기 5 해가지고 얘도 6억밖에 못 샀는데 이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60억 가까이 샀다? 충분히 뭔가 의심스럽죠. 그죠? 여기 보시면 1회차 전환사채를 인수를 하고 GP클럽에게서 인수를 했다. 수량이 요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래로 가면은 요거를 갖다가 다 이런 개인들한테 장외로 매도를 해요. 장외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요거를 사드립니다. 요 부분을 매도한 걸 갖다가 매매 예약 계약을 체결을 해요.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물량을 갖다가 같은 날에 장외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로 이렇게 사들이는 건지. 근데 수량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서 있던 거랑 지금 아래서 있는 거랑 완전 차이가 나죠. 위에서는 한 750만 주를 갖다가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 1000만 주 넘어가잖아요. 그죠? 리튬 펀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조합을 탈퇴를 하면서 이게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시장에 출하가 되어도 추적을 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대부분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신주 인수권이랑 그죠? 전환사채는 뭐 보호해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그냥 현금으로 그냥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시점 돼가지고 만기에 그냥 돈으로 돌라고 얘기해가지고 콜옵션 해버리면은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자, 뭐 여기는 또 다이나믹 그 쪽인데 K라인 홀딩스가 이제 전환사채권을 갖다가 장에 매도를 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는 그러니까 쏙 빠져나간 거죠. 이쪽이 어떤 조합인지 우리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데 뭐 예상이 되는 게 만약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초록뱀 라인 쪽이 아마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임시 주총 결과 요거 보시면은 다이나믹 디자인에서 니켈이랑 비첼 금속에 대해서 이제 원한대로 가결을 했다. 결국 이쪽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타이어나 석유 이쪽에서 벗어나 가지고 니켈 광물로 가겠다. 좀 기가 차긴 한데 어쨌든 뭐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촉수 언금이죠. 절대 사면 안 되는 거. EV 첨단 소재는 또 다시 보면은 정전 신고서를 갖다 대출을 요구받았어요. 되게 웃기죠. 자, 중요 사항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금감원에서 야 다시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투명한 회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으로 이틀째 상한가를 가고 있다. 권리락으로 이틀째 상한가 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권리락 찍기 전날 이렇게까지 쭉 내려갔다가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연상으로 못 따라잡게 올라가는 거죠. 무증이 만약에 나오는 시점이 요 권리락보다 훨씬 더 위에 있으면은 무증 물량까지 개미들이 다 받으면서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차익 보려고 했다가 인생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증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자, SL 바이오닉스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상 여기 보시면 뭐 어딨냐 온 대표가 개인적인 채무 보증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SL홀딩스 컴퍼니는 사실상 운영도 1인 회사로 공시 의무에 대한 무제한과 착오로 누락된 사실을 인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무려 상장에서 5개의 주인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정될 경우 뭐 지배계속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상폐가 될 수도 있다 내용이고.
자, 셀피 글로벌은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향후에는 셀피 글로벌에 있는 주주들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진처럼 올라갈 수도 있겠다. 소액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회사가 이상한 짓을 하려는 걸 막고 있죠. 뭐 IS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수하려는 거. 이게 부당으로 한 주당 뭐 1만 원에 기존에 있던 투자조합은 5천 원대 평단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400억을 갖다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자기 자본보다 훨씬 뛰어넘는 자금을 갖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게 잘 해결이 돼가지고 IS 이커머스 주식 양수도 계약을 이전을 했는데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어딨냐 여기 보시면 여기 오션 뉴웨이브 신기술 조합에게 승계를 했다. 다행이죠. 그리고 투자 이제 계약금으로 10억을 낸 걸 갖다가 그만큼만 그냥 주식으로 받았다. 7,000원 가격대 0.05%, 0.55%뭐 이 정도면 잘 해결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디냐 어반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락이 나오는 이유가 저도 뭐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지만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크나가 조갑이 이제 이성락 씨가 뒤통수를 때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증감폭이 확 떨어졌다. 뭐 이성락이란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긴 했는데 이거는 뭐 조금 더 있어보고 제가 그 내용은 공개를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게 말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걸로 끝났어요. 자, 소송 등의 제기. 요거 이노시스 AT 세미콘이죠. AT 세미콘. 보시면은 자, 신주 발행 무효의소 요렇게 돼 가지고 또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제기 일자 요렇게 되어 있고 요것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전환사채 발행의 결과가 다 기재 정정이 된 겁니다. 보시면은 정정신고에서 정정전 그리고 정정 후 내용을 아예 없애버렸죠. 발행 철에 요런 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게 원래 들어오려는 자금이 뉴아시아 알파 조합에서 750억 그 다음에 VTM 조합에서 1000억 이렇게 해가지고 1750억 정도가 자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지금 12월 7일 날 여주 지원으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분쟁 사실이 이제 신고 공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떤 그 법률적인 조항에 의거해가지고 발행 철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AT 세미콘의 이제 뭐 2차 전지나 이런 사업 진출이 대한 부분이 이제 막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게 뭐 프롬서티를 통해 가지고 WI랑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고 그 조경숙 라인이랑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바로 막혀버린 겁니다. 문제가 생겼죠. 이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UNI였죠. 에디슨 EV와 연관된 자회사로 갔었는데 이게 지금 이원재 경영 지배인이 사임을 했어요. 얼마 만에?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사임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서울경영대학원 졸업을 한 공인회계사예요.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가 들어가서 이제 경영 지배인으로 있어 보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죠. 분식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런 풍문이 지금 보면은 배임 혐의설 요게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요거를 갖다가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법적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사임을 하고 풍문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요 주주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너시스부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상한가 올리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박살을 내버렸죠. 이거 진짜 잔인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영 지배인이 회계사 출신이고 그 사람이 이제 지정이 되자마자 바로 배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 그럼 이 부분은 상당히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아마 여기서 이제 상따하신 분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왜냐면 경영지배인 자체가 사임을 하면서 이 배임 얘기가 돈다는 거는 특히나 공인중개사가 아니 공인회계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걸 갖다가 미리 보여주는 거고. 다음 어바니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하락으로 지금 거의 한 마이너스 한 30% 이상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려보면은 어쨌든 라인에 요 라인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요 라인을 갖다가 이탈하는 순간은 아래로 다시 꽂아 박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초록뱀 관련된 인물들이 조금 사라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을 갖다가 불확실성을 갖다 제거해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전홍 박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던 부분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투자할 만한 건 아니다. 뭐 만약에 양산품이 나왔다고 하면은 양산품 나왔으면 그때는 뭐 사도 상관없겠죠. 이게 시제품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요거를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탈이 돼버리면은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맞고 한번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떨어질 경우에 다시 원위치 여기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주주가 넘긴 가격이 요 가격이잖아요. 5,000원대. 5,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얘들은 3배예요. 팔아도. 3배이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3,000원대 여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6월 달까지 내년 7월 달, 6월 달까지 요 위에만 있으면 전환해가지고 다 팔아먹고 나오면 되겠죠. 근데 여기 위에 물린 사람들은 지금 아무래도 비전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시하시고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에서 여기서 이제 병합이 들어가서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얘들은 구주 대상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굳이 주가를 올려가지고 받을 필요가 없다. 싸게 떨어지는 걸 산 다음에 유상증자 받으면은 지분을 갖다가 자기들이 확보해야 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올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올리지 않고 계속 추가적으로 떨어뜨리면서 요 가격대에 마무리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이거 무상증자 한다고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쭉 빠졌죠, 그죠? 쫙 빠지면서 액면보다는 하여튼 뭐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확 올렸다가 쭉 빼고 여기서 권리락 터지자마자 못 따라잡게 그냥 상따 해버리는 거, 그죠?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설정된 겁니다, 설정된 거. 그래서 아무도 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까지 뭐 올라간다고 쳐요. 이 가격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무중이 떨어졌어. 무중이 떨어지면 여기서 이걸 갖다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가격 위로는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 사는 사람은 쭉 빠진다.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이 회사 자체가 이런 가격이 이제 올려줄 만한 명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도 아니고, 아무래도 누가 작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절대 이거는 사시면 안 된다. 상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뭐 있지? 셀피 글로벌. 셀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거 이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회사 자체가 일시적으로 그 탭투페이에 대한 매출액이 이제 반영이 된 거지. 거기에 관련된 이제 영업 매개체들은 다 끊겼을 거거든요. 왜냐면 최대 주주들랑 최대 주주들이랑 그다음에 경영진 자체가 아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영업처에서 굳이 이 사람들을 갖다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매출액 자체는 전체적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데 지금 가격보다는 높은 상태에서 이제 형성이 가격이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손절을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추가 매수 했다가 갑자기 어떤 변수 생겨가지고 이것도 거래 정지되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시면서 이런 불안정한 종목들을 갖다가 가지고 계실 건데 지금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 여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종목 정리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투자금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갖다가 좀 진행을 도와드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좀 걷어낼 건 걷어내고 손실 본 건 상계를 해가지고 투자금을 늘려가는 쪽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전액 원금 전액을 갖다가 손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료지만 한번 상담론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